안녕하세요. 고정극장입니다. 오늘은 주지용님 고사성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잔을 들고 마음껏 즐기세요. 예쁜 꽃 피어 잔치 열렸네. 태평성대 만세. 주지웅님 들어보셨나요?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뭐랄까 궁극의 사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화려한 단어 뒤에는 사실 한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진짜 엄청난 몰락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 잔혹한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지용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말을 탄생시킨 두 명의 폭군, 이 사람들도 만나봐야겠죠. 그 다음엔 이들의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다 사실일까 하는 의문도 한번 던져보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거기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단어가 주는 그 강렬하고 뭐랄까 아주 원초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그 글자 뜻부터 하나하나 뜯어보죠. 네, 말 그대로입니다.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 또 가장 방탕한 파티를 말할 때 쓰는 그런 끝판왕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글자 주, 바로 술이죠. 그 다음은 지인데요. 이게 바로 연못이란 뜻입니다. 아니 무슨 술을 잔도 아니고 통도 아니고 연못 스케일로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육, 고기입니다. 구운 고기, 말린 고기를 그냥 나무 위에 나뭇잎처럼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림, 바로 숲이죠. 이 네 글자가 합쳐지니까 고기로 된 숲이라는,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제 주지육림이 어떤 그림인지는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전설적인 표현을 만들어낸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놀랍게도 한 명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왕조에 살았던 두 명의 폭군이에요. 바로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왕과 그 다음 왕조인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입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도 똑같이 비극적이었죠. 먼저 거랑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거랑은 말희라는 희대의 요녀한테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백성들 재산은 그냥 탈탈 털어서 궁궐을 아주 사치의 끝판왕으로 만들어버려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그마치 3,000명이에요. 3,000명. 이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북을 둥 치면 다들 소나 말처럼 엎드려서 그 술 연못의 술을 마시게 했답니다. 이건 뭐 그냥 광기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자,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어요. 왕조도 바뀌었죠. 그럼 뭔가 좀 달라졌을까요? 전혀요. 다음 왕조의 주왕은 역사에서 진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나 봐요. 이번엔 달기라는 연자한테 빠져서 거랑이 했던 짓을 그대로, 아니 한술 더 떠서 반복합니다. 자신만의 잔인한 아이디어까지 추가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돈 많이 쓰고 방탕하게 놀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끔찍한 잔혹함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왕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신하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 폭군들은 이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웠을까요? 바로 이 방법에서 이들의 진짜 본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주왕이 만들어낸 게 바로 포락지형이라는 진짜 끔찍한 공개 처형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속이 텅 빈 구리 기둥을 만들어서 숯불 위에 걸쳐놔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듬뿍 발라서 엄청 미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왕을 비판했던 신하들을 그 위로 걸어가게 한 겁니다. 당연히 미끄러져서 활활 타는 불 속으로 떨어져 죽겠죠. 더 충격적인 건 달기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공포쇼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고 심지어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까지, 이 모든 충격적인 이야기가 과연 전부 다 사실일까요? 좀 과장된 거 아닐까요? 아마
이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 말이요, 주지웅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걸왕과 주왕의 이야기는 누가 썼을까요?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전 왕들을 어떻게 묘사했겠어요? 아, 걔들은 진짜 인간도 아닌 괴물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몰아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타락을 과장해야만 자신들의 혁명, 즉 역성혁명이 정당화되는 거니까요.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좀 과장되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주지웅님이라는 이야기는 한 나라가 또는 한 개인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몰락으로 가는 5가지 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마리와 달개한테 빠져서 나란 일은 내팽개쳤죠. 바로 쾌락 때문에 의무를 저버리는 것. 둘째, 술로 연못을 만들 정도의 끝없는 사치, 과도함에 덫에 빠진 겁니다. 셋째,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결국 백성을 착취한 거죠. 넷째, 포락지형으로 바른 말하는 충신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핵심인데 거렁이 저지른 실수를 몇백 년 뒤 주왕이 똑같이 반복했다는 거, 바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이 5가지가 바로 거랑과 주왕을 몰락으로 이끈,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바로 이해할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하여 바로 알게 할 것이다. 결국 역사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라는 것. 주지웅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